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창업 정책이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이제 뭐 트렌드나 이런 부분을 이제 또 다뤄주셨으니까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는 부분에서 창업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창업 지원 사업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 부분이 오히려 이제 좀 역효과 같은 것도 날 수 있는 게 지원 사업으로 좀 버텨나가는 기업? 그랬을 때, 사업을 원래 시작하려고 하는 그 본질 자체가 좀 흐려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게 지원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창업에 대한 본질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먼저 이제 목적을 좀 분명하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창업을 왜 해야 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 솔직히 저는 그 목적이 특별히 뭐 좋은 목적이 있고 나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뭐 정말 이 사회에 내가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혹은 내가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한다고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뭐 그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나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것도 사실은 창업에 굉장히 좋은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런 어떤 목적이나 이유보다는 이제 방법에 대한 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돈을 쓰고 돈을 버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부가 그 돈을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해 주는 게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께서 사실은 이런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내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 이 지원 사업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고 확신을 가지고 어필을 해주셔야 되는, 그게 이제 결국엔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녹아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무자본 창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제 어떤 이제 여러 이제 주변에 있는 어떤 채널이나 다른 이제 홍보하는 것들을 보면은 뭐 1억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5천만 원, 1억 원 사업하려고 써보면은 뭐 한 3개월이면 다 쓰죠. 거의 대부분. 예, 인건비로 순식간에 나가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여러분의 목적이 뭐 연간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벌고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업은. 거의 대부분 1억 원 벌고 2억 원 벌고 막 10억 원, 100억 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업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현명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결국 자금이 부족하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일단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은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럼 두 번째 고민은 또 어떤 부분이고? 두 번째 고민은 이제 사업 운영이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하다못해 공간 하나를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 공간 임대해 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 집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사무실을 보러 다니는 부분도 시작해서 등기부도 떼어봐야 되고 막 그런 온갖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데다가 임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비싸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간에 입주를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이제 입주 평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또 이제 이것도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뭐 정부 지원 사업에서 냈던 사업 계획서가 있다 그래도 이게 내고 내다 보면 계속 지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은 1년 내내 계속 이런 일만 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평가만 받다 끝나는 거예요. 사업은 하나도 못하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일단 사업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은 정말 이 회사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의외로 이제 그 대표들이 겪는 어려움이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시작해서 2, 3개월 안에는 분명히 이 정도 결과가 나와서 다음 플랜을 실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1개월, 2개월 그냥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연이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PC가 고장날 수도 있는 거고, 개발하던 분이 갑자기 뭐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뭔가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내 잘못도 아닌데 그 일정이 이제 박살이 나는 경우가 일단 첫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대표 본인도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상상을 못한 거죠. 회계 처리 같은 것도 대표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회계 처리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회계사를 만나서 회계법인에 맡겨라.
이 실제로 법인을 한번 세워보고 회계법인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정말 편하긴 편합니다. 내가 하나하나 할 필요 없이 회계법인에서 웬만큼 해주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하나하나 끊고 입금을 하거나 어떤 그 출금을 하거나 이런 행위들, 그 다음에 내가 쓰는 그 비용들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하고 하는 것들은 내가 다 정리를 해서 넘겨주는 거지, 내가 그냥 써가지고 이렇게 넘겨준다고 회계법인에서 막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대표가 해야 될 짜잘짜잘한 일들이 너무 많고, 그걸 또 그렇다고 사람을 고용하면은 또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대표 본인도 정작 이제 그 해야 될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사업 운영에 좀 집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설립한 지 1년이 안 된 기업이 매출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죠. 대부분은 1년은 고사하고 2, 3년 안에도 매출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은 안 나오는데 들어오는 건 없는데 나가는 돈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되냐. 결국 지원 사업 아니면은 이제 그 투자 유치 아니면 대출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게 돼 있고요. 대표는 거기에서 좀 더 힘들죠. 그러니까 대표는 어쨌든 회사의 소유자이고 그 대표이기 때문에 이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약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거를 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지원 사업이 똑같아요. 유일하게 이제 R&D 지원 사업은 그걸 좀 배제시켜 놓고는 있는데, 일단 창업 지원 사업 쪽은 대표는 인건비를 못 받습니다. 대신에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 조금 예외 사항이 적용이 되는데, 창업 활동비라 그래서 그 매월 50만 원까지는 뭐 등기를 친다든가 뭐 간단한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쓸 수는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인건비라고 하긴 그렇지만 대표가 좀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것도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쓸 수가 없다. 그렇게 규정이 됐어요. 이게 올해 생긴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정리가 돼가는 이제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한번 좀, 교수님, 그래도 이제 자리에 또 모셨으니까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창업정책,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럼 최대한 일단 많이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예 아니요로만 대답을 하자면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원하는 게 좋아요. 좋은데 좀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자금 지원을 해주는 정책들, 아까 얘기했던 이제 탑3들이 있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생애 최초, 그 다음에 이제 뭐 창업 중심 대학, 이런 것들은 최대한 많이 지원하라고 제가 이제 권장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경쟁률이 대체로 한 10대 1이 넘어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사업을 어떻게 잘했다고 하더라도 경쟁률 10대 1 정도면은 실력과 상관없이 그냥 운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그 운이 어떤 것일 줄은 모르죠. 사실 뭐 심사위원이 잘못 걸렸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의외로 이쪽하고 좀 핏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분명히 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막 발표 평가장에서도 되게 분위기도 좋았는데 나중에 결과가 탈락으로 나오는 경우도 제법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무리 이게 뭐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 뭐 5개까지 지원해도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 사업계획서 한번 신청하는 거에 절대 망설이지 마라. 무조건 이제 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이 냈을 때 좋은 건 이제 경험이 쌓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의외로 전달이 잘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런 이제 경험을 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5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주는 지원 사업은 무조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무조건 강추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프로토타입이 있어야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지 또 한번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반드시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시간이 충분하고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내 사업의 가치를, 내가 사업을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왔고 본격적으로 런칭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지금 와가지고 이제 공고가 뜨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뭘 만들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좀 미련 없이 그 접어버리고 사업계획서를 쓰는데 이제 집중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비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그 예비창업자 지원 사업에 한정지어서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이 모든 지원 사안들은 지향점이 똑같아요. 사업의 기반을 다진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돈의 상당 부분을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 쓰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중에 결과 보고서를 낼 때도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결과가 나왔느냐를 보통 보게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이 기간 동안에 사업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걸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제품을 지원하는 게 반 이상인 사업에 시제품을 만들어 온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조금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시제품이라고 하는 건 사실 돈과 시간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자금이 필요하기도 한 거고. 그래서 저는 시제품에 너무 얽매이는 것보다는 사업 계획서를 좀 더 잘 쓰는데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실제로 시제품 없이 선정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비율상으로.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프로토타입이 없었는데 떨어졌는데 만들어가니까 뽑아주더라고 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좀 어필을 못한 거죠. 얼마나 내 사업을 어필 못하면은 실물을 만들어서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알 수가 있을까. 이런 아쉬움도 사실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좀 팁을 좀 얻고 싶은데요.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좀 알아두면 좋은 팁 같은 게 있으면. 네. 일단 뭐 무조건 잘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일으키는 오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이 사업 계획서 안에서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고 하는 걸 진짜 열심히 어필하려고 노력을 하시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뭐 아무리 기가 막힌 뭐 훌륭한 기술 특허를 가지고 와서 사업화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진짜 겉으로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와서 뭔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은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쪽도 아직 해보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즉 해봐야 아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를 어느 정도 상상을 하고 예상을 하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백그라운드에 팀원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좋은 기술 특허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의 역량도 풍부하고, 이러다 보면은 선정 확률이 확실히 높아지는 건 사실이죠. 왜냐면 그거밖에 판단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럼 이런 회사가 되게 성공을 하냐 그러면 또 그렇진 않아요. 의외로 팀워크가 막 나중에 어그러져가지고 막 이제 분해되고 이런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쪽에 좀 연연하지는 말고 결국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그 가능성을 얼마나 어필을 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아이템의 가능성, 기술의 가능성 이것보다는 사실은 고객이 얼마나 이 아이템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실제 쓸 때 제일 처음에 쓰는 게 이제 배경이거든요. 문제 제기라고 하는 파트인데 이 부분을 놓고 보면은 대부분 뭘 짚어주냐면 문제를 만들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를 썼거나 없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환경보호를 예를 들자 그러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뭐 자동으로 분리수거하는 어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사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되게 명확하잖아요.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중요하고 뭐 탄소 배출에 뭐 이상기후 어쩌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기는 하고 이거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필요성이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이게 과연 사업적으로 필요한 게 맞냐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되냐는 거죠. 사실 그 일은 다른 누구가 해도 상관이 없고 어찌 보면은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재활용 분리수거 시스템을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품화해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려면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 재활용 분리수거의 중요성이 아니고 이거를 위해서 기꺼이 돈을 낼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돈을 내겠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일반 대중들은 생각보다 여기에 돈을 안 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이 솔루션을 돈을 주면서까지 쓰고 싶어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걸 안 쓰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냐? 아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업무를 어떻게든 수행해야 되는 누군가겠죠. 그리고 뭔가 이쪽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누군가겠죠.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 그 예산을 쓰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테니 그런 사람들의 고충과 어떤 그 고민거리를 여기에 제시를 하고 그걸 이제 문제로 삼아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이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굉장히 좋은 B2G 솔루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쉬운 일은 아니다. 뭐 그렇지만 굳이 팁을 얘기하자면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팁을 간단하게 일단 여쭤보긴 했는데 정말 중요한 또 그 부분에 잘 또 설명을 해주셔서 이걸 보신 분들은 정말 좋은 내용을 또 얻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올해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들 좀 어떻게 결국에는 그럼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에서 네,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한다라고 하면은 다들 주변에서 말리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 반수 이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문화 자체가 이제 창업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이게 이제 심지어는 고등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길로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더 이제 자연스러운 관점에서 이런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 한 번쯤 이제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절실한 상태에서 오세요. 절실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한테 실제로 이런 창업 지원 자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도 이제 같이 좀 많이 조언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냥 창업 지원 자금, 이런 청년 정책 중에서도 창업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이제 시작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그렇지만은 실제 운영을 하고 사업을 런칭해서 회사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은 여러분이 스스로 걸어야 되는 일이고, 이거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다가옵니다. 어쨌든 사업을 한다는 거는 내 인생을 투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위험 요소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면서 창업을 좀 더 이제 담담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능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끌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